さあ始めようか。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셀만큼이나 핫한 녀석들로 오늘 피규어 리뷰를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옴니버스 슈퍼 하이상 중에 아이상 틴트레이라는 이 아이템이 있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일러스트로 꾸며져 있다고 해서 위탁주 찰리님께서 꼭 소개를 영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셔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피규어 리뷰로 넘어갈게요. 메탈 재질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템에 그려진 일러스트들은 대단히 유명한 일러스트 그림들이에요. 드래곤볼 대전집이라 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드래곤볼 만화책 수집가 분들에게는 예전부터 워너비 제품으로 뽑히기도 하는데, 1995년도에 발매한 이 7권의 책들 표지 일러스트를 여기에다가 프린팅을 했네요. 재밌는 건 메인 그림 뒤에 그림자처럼 돼 있는 신용 그림이 모아놓으면 연결이 되는 볼거리도 있다는 거. 제일복권 하이상도 점점 컬렉터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제품들로 상품을 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제 메인 DC 피규어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일복권 백투더 필름 F상으로 나온 쿠우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둥두둥! 리뷰할 제품은 또다시 소중한 소장품을 찰리님께서 위탁을 해주셨고요. 리뷰를 하는 저에게 댓글을 주시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데, 이렇게 위탁을 해주시는 위탁주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한 번씩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쿠우라 만나보시죠. 가자! 21년 10월에 국내에 들어왔고요. 한 카톤 하나 들어있는 제품이라 역시 희소성이 있어요. 아마 쿠우라는 처음 제일복권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블러스터 포장이 돼 있습니다. 구성은 쿠우라 본체와 머리가 조립형으로 돼 있고, 꼬리도 조립형으로 구성, 마지막으로 투명 지지대. 사실 제가 이거는 언박싱을 해보기 전에 홍대를 다니면서 AK몰에서 샘플을 꽤 많이 목격해서 엄청 프레시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와, 생각보다 진짜 크다. 극장판에서 프리저의 형이라는 설정인데, 꼬꼬마인 프리저에 반해서 기본형의 키도 큰 편이고 얼굴도 잘생긴 편이고요. 이건 이제 최종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변신형인데, 키랑 덩치도 커지고 무엇보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스크를 쓴 헤드, 뿔이 솟은 듯한 투구가 머리를 감싼 이 비주얼은 꽤 좋은 디자인이죠. 나 강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압도적인 피지컬이 피규어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마에 있는 파란색 보석 같은 포인트가 양손의 하박과 종아리에도 선명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셀의 피지컬과 프리저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생각하면 이 쿠우라가 딱이라고요. 크기는 높이 기준 약 34cm, 지난 시간 소개한 셀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의 크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정적인 포즈긴 한데 근육질의 몸매랑 굳게 쥐고 있는 주먹이 우직하고 매력적입니다. 꼬리도 웨이팅을 하나 싶을 정도로 튼실하고요. 문제는 시세인데 22년 1월 기준 국내에는 약 14만원대. 물론 저는 이 정도 값어치는 한다 보거든요.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실망하실 분들도 있을 듯 싶어요. 하지만 저는 셀이 화려한 디자인의 정점이라면 이 쿠우라 같은 프리저 종족은 심플한 디자인이 강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나친 심플함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인지도 면에서는 일본 현지는 셀보다 프리저 쪽을 좋아하는 분위기고, 국내는 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 역시 셀을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아마 또 다른 극장판 캐릭터인 자넨바나 타레스도 제일복권으로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백투더 필름 F상 쿠우라는 여기까지 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백투더 필름 제일복권에서는 쿠우라 하나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복권을 공략하기 때문에 저는 후에 중고 매물을 구할 생각이지만 지금도 너무 과열되어 있어요. 홍대
현재나 국전이나 이 백투더필름 제일복권이 돌아가고 있는 가게를 들어가서 보면은 쿠라 하나만 쏙 빼먹고 망한 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정도로 한 제품에만 득달같이 달려드는 제일복권은 2년 전에 나왔던 원피스 폴포스 SP상 카이도우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역시나 희소성의 공략이 아닌가 싶어요. 리뷰를 하지 않은 제품이지만 반다이 아츠제로에서 나온 쿠라도 있습니다. 복권이 아닌 정발품인데도 이거 가격대가 지금 이 녀석이랑 비슷한 시세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제일복권을 고른다는 거지. 근본이 더 비싼 아츠제로를 쳐다도 안 봅니다. 아츠제로도 대단히 잘 나왔거든요.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지난 시간에 셀과 같은 자매품인 드래곤볼 버서스 옴니버스 슈퍼 D상으로 나온 일성용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짜자잔! 드래곤볼 GT를 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살짝 스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원치 않으신 분들은 스피커를 끄시던지 영상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규어를 보러 오신 거지만 어떤 캐릭터인지는 알고 보셔야 하니까. 그리고 이 일성용 같은 경우는 드래곤볼 GT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캐릭터, 끝판보스예요. 지구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어서 손오공 일행은 다시 한번 드래곤볼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드래곤볼에 금이 가 있었어요. 이 금이 가 있는 드래곤볼을 모아서 평소처럼 신용을 불렀는데 신용이 아닌 이상한 녀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동안 너무 드래곤볼을 남용을 해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쌓여버린 거예요. 신용이 아닌 악용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7마리의 악용을 전부 토벌해야 드래곤볼은 정화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 7마리의 악용들 중에 악용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고요. 일성용 혹은 일성장군이라고도 불려요. 오늘 이 제품 찰리님께서 선물로 증정을 해주셨고요. 항상 위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핫한 제품을 또 선뜻 선물로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일성용 만나보시죠. 21년 12월에 일본에서 발매되었습니다. 리뷰를 하는 지금 시점에도 정발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본 내수판이에요. 뿔 조립 설명이 작은 그림으로 돼 있고요. 블러스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용 본체 대단히 무겁고요. 뿔이 각각 2개씩 4쌍이 있어요. 등 뒤에 홈이 있어서 조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군데군데 솟아있는 작은 뿔돌조차도 생각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손가락 구상에 주의를 하십시오. 거대한 투명 자립지지대, 수그리고 있는 거를 감안해도 무시무시한 덩치예요. 마스터라이즈 엑스트라로 나온 지렌과 많이 비교를 하던데, 지렌이 하체 부실인 걸 감안해도 이 녀석이 덩치가 큽니다. 크기 높이 기준 약 37cm. 뭘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도 정말 존재감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제품이네요. 하지만 하얀색 몸체에 군데군데 보이는 도색미스들이 썩 깔끔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비주얼 자체가 얼굴이 못생긴 캐릭터예요. 누가 봐도 악당인 캐릭터 비주얼이지만 지금 보니까 양쪽으로 솟아난 뿔은 셀과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드래곤볼 GT의 국내 인지도가 라스트 원상인 검은별 신용도 그렇고 이 녀석은 존재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는 거. 사실 GT를 제가 꽤 많이 본 편이라고 나름 자부를 하는데 이걸 만져보면서 느낀 건 일성용의 몸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 않았었구나 깨달았어요. 겨드랑이 근처에 파인 가로 모양의 홈이라든가 약간 팬티처럼 생긴 사타구니 쪽의 경계선이라든지 발톱도 맞으면 죽을 것 같고요. 주먹도 맷집이 좋아도 저건 무사하지 못하겠네요. 무릎에도 뿔이 솟아있고 팔꿈치도 긴 뿔이 있어서 엘보우 공격이 효과적입니다. 등판이야 거북선 수준이라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시다시피 온몸이 흉기라고 봐도 무방한 빌런이야.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주목해야 할 건 복부에 보면 드래곤볼이 파란색으로 박혀있거든요. 원래는 일성용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복부에 드래곤볼이 있지 않고 이마에 하나 딱 일성구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손오공이 숨통을 끊어놨다 싶었죠. 승리에 안도하고 있을 때 부활을 하면서 앞에 손오공과 팡이 이성용부터 육성용까지 악용들을 처리하고 힘들게 모아온 드래곤볼들을 일성용이 먹어치웁니다. 진정한 악용의 왕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 이 피규어는 드래곤볼들을 삼킨 일성용을
만들었다는 걸 비주얼을 통해서 어떤 시점의 모습인지 알 수 있어요. 다만 숙인 자세라서 안 보이는 부분이라 좀 신경을 덜 썼는지 이 드래곤볼 쪽 도색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딱히 좋은 퀄리티는 아니라는 거. 같은 라인의 셀만큼 매력적인 상품이라 생각해요. 쿠우라도 그렇고 역시나 제일복권이 빌런 담당이라는 말은 찐이었네요. 오늘 여기까지가 보여드렸습니다. 보너스로 득피고 톡방의 준현님과 부산에서 교촌치킨 문현 2호점을 운영하고 계신 친구 김호성님이 구매를 도와주신 이 정식 라이센스 드래곤볼 아크릴 GT 로고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21년 8월에 일본에서 나왔고요. 발매 가격은 1320엔, 우리나라에선 얼추 2만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드래곤볼 Z 로고의 자매품이고요. 퀄리티는 역시 좋아요. 이런 식으로 GT에 나오는 캐릭터들과 DP를 하면 그림이 나오겠다. 사실 피규어가 아닌 옵션 같은 상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지만 일본에서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거든요. 하지만 발매된 가격 2만원 정도에만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한 반프 상품들도 2만원 정도의 가격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안 산다고 생각하고 깔끔한 디스플레이를 위한 양념 개념의 아이템으로 이 녀석은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이라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후에 드래곤볼 슈퍼 로고도 예약을 해놓은 상태니까 도착을 하면 또 같이 보여드릴게요. 드래곤볼 GT 스토리 앞부분이 유치하게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원작 드래곤볼을 보시던 팬분들께서 드래곤볼 GT를 보신다면 내 드래곤볼은 이렇지 않아 하고 보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상용 편만큼은 제가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의 주체도 확실하게 부각되어 있고 그로 인한 철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엔딩은 드래곤볼 팬들에게 분명 선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피규어 이야기로 넘어와서 오늘 소개한 일성용이나 쿠우라든 전부 다 원작보다는 극장판이나 외전인 GT에 나오는 캐릭터들이라서 비주류격이지만 이렇게 볼륨감 있는 피규어로 나와줬다는 거는 드래곤볼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들에게도 분명 선물 같은 아이템이다. 오늘 새해 첫 영상이었는데요. 가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에 제가 한다고 해놓고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데 올해로 이제 40살이 됐기 때문에 새해에는 조금 더 부지런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드래곤볼 피규어 리뷰로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 까바!